예전에 사람은 계속 배워야 되니까 소학이라는 게 있고 대학이라는 게 동양에서는. 근데 대학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죠. 동양에서 대학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대학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 두 가지 배움이 있어야만 사람이 된다. 그러면 이게 어떤 구분이냐? 소학은 어린아이 배우고 대학은 좀 큰 사람이 배우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정확하진 않아요. 소학은 형이하학이고 대학은 형이상학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형이상학까지 해야 사람 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주자 선생이 소학은 일을 배우는 것이고 대학은 로고스를 배우는 것이다. 이거 로고스죠.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소학의 고등 과정인 거죠. 소학을 또 상중하로 나누면 아주 상급 과정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학이라고 하는 건 고대의 대학은 아니에요. 고대의 대학은 철학을 배우는 것이에요. 철학을.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결론을 내서 대학을 10년 다녀요. 9년, 10년. 대학 마스터를 하고 세상에 나와야 천하를 양심으로 경영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대학을 안 하고 수학만 했다 그러면 이 천하를 양심으로 경영할 힘이 없는 거죠.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소학 그러면 예, 악, 사, 어, 서, 수 아십니까? 예, 이게 6가지 기회라고 6가지 기회를 배우는 것인데 소학의 대표 과목인데 예법 다 배워요. 그럼 이게 어린애들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법. 우리가 알아야 할 예법들을 배우는 것이 음악에 대해서 다 배워요. 그 음악의 전문가까지 나옵니다. 저기서. 그래서 실제로 음악에는 뭐 또 다 아홉 가지 또 그걸 나누고 각 파트마다 거기에서 그걸 다 마스터한 달인들이 나와요. 이 한 분야가 달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학이라는 걸 요즘 초등과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초중등.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꼭 그렇지 쓰진 않아요. 그런 의미로도 구분해요. 왜냐? 초등과정에서는 어차피 형이학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소학 얘기를 하는 거지 소학 자체의 의미에는 이미 우리가 성인이 돼서 하는 것도 다 들어있어요. 왜냐? 사어가 뭔데요? 사는 활 속이에요. 그러면 활을 진짜 잘 쏘는 명인까지도 지금 여기 다 들어가요. 이 공부의 성공자입니다. 그럼 어는 말타기 그러죠. 근데 원래 이 어는 수레몰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수레를 모는 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전쟁에서도 수레 몰고 싸우고 모두 운송수단이 수레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운전이에요. 운전. 탱크까지 다 운전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레 모는 법에서도 또 종류를 나누고 각 분야를 다 마스터했을 때 달인이 돼. 그러니까 또 수레 몰기 하나만 해도 이게 뭐냐면 지금 같으면 뭐 어떤 탈 거는 다 모는 거예요. 말부터 수레까지. 그럼 전쟁에 나가서도 몰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누구 장군 태우고도 최고로 운전해서 이렇게 다닐 수 있어요. 이런 법까지 다 써 있어요. 실제로 사어. 서는 글자의 원리인데 글자면 옛날 지식의 아주 총체입니다. 글자 한자 한자에 들어있는 뜻을 다 이해하는 게 서예요. 글씨를 잘 쓰는 게 아니고. 지금같이 뭐 있고 예전에 하지 않았잖아요. 각골문 껍데기에 거북이 소뼈나 거북이 등껍질에다가 새겨서 글자 보던 시절에 더 이 예약 사호소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거는 글자 원리입니다. 그럼 저 서에는 모든 지식이 다 들어가요. 여러분 한자 하나하나 제가 풀어드린 거 보면 거의 무슨 생활 백과이자 지식 백과예요. 거기 온갖 지식이 다 들어있어요. 고대의 지식이. 집은 어떻게 높을 꽃자를 보면 집 어떻게 지어졌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글자에는 모든 지식, 삶에 필요한 지식이 다 들어있고 수에는 수학이 다 들어있어요. 산수, 수학. 그럼 이거 다 하시면 여러분 이거만 다 해도요 엄청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이거 지금 가르치는 것밖에 안 돼요. 예학은 덕이고요. 덕육. 사어는 체육. 서수는 지육. 그래서 지덕체 합일해서 원만한 교육시켜서 달인까지 마스터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소학 하나에 형이학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대학은 뭘 가르칠까요? 예학서.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지구평천하.
그러면 이게 대학이 오면 제일 중요한 경물치지입니다. 사물을 연구해서 뿌리를 뽑아서 지혜를 이루는 게 지금 로고스를 파는 거예요. 그럼 로고스는 동양에서 뭘까요? 이니에지예요. 그러면 소학에서는요, 일만 연구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때도 분명히 로고스를 공부해야 되지 않나요? 애학 사후소수의 전문가가 되려면 제가 늘 얘기하는 보편 법칙, 형이하학적 보편 법칙을 다 꿰뚫어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로고스도 보편 법칙이고, 이해되세요? 형이하학의 세계에서 어떤 개별 사물에서, 그러니까 소학이라는 건요, 개별 사물에 나아가서 연구를 시작해요. 예절이니 음악이니 뭐 할속이니 뭐. 그런데 거기서 결국 전문가가 되려면 보편 법칙을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 요령을 알아야죠. 요령을 알아야, 결을 알아야 그걸 장악하죠. 예절이건 음악이건 다 공식을 알아야죠. 더 많이 한 사람이, 로고스 더 많이 한 사람이 달인입니다. 지금도 어느 분야나. 음악의 달인이다. 그럼 음악의 로고스, 법칙이요. 음악의 어떤 결, 어떤 요령을 더 많이 알아내야 돼요. 남들보다. 그래서 그걸 쓸 수 있으면 달인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분명히 이게 형이하학이라는 거예요. 형이하학은요, 여러분 실제 만나는 거는요, 보편적 컵을 만나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경험하신 건 다 개별 사물이에요. 개별 사물 아닌 걸 만날 수가 없어요. 오감의 세계에서 개별 사물 아닌 걸 어떻게 만나요? 만나는 모든 건 그냥 이런 존재를 만나요. 이 색깔, 이 촉감, 이 냄새, 오감 정보 있죠? 오감 정보가 주는 건 다 개별적인 사물의 정보예요.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보편화 시킵니다. 컵 그래버려요. 컵이라는 거는 정말 보편적 이름이거든요. 보편적 이름부터 붙인 다음에 컵은 이렇게 움푹 파여서 물을 담을 수 있는 것, 이렇게 보편화 시켜버리면 보편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형이하학은요, 공식입니다. 개별 사물의 경험에서 시작해서 보편적, 추상적인 법칙을 끌어내요. 그걸 많이 알고 그걸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분야에서 제일 전문가가 돼요. 이걸 많이 모르면요, 매일 이게 모양만 좀 달라져도 또 다른 물건인 거예요. 색깔만 달라도 다르고 비슷비슷하게 생긴 게 많이 있다 정도 알아요. 근데 이거를 컵이라고 규정하고 컵은 이런 게 컵이다고 정의까지 내리고 나면 다양한 이제 응용까지 가능해져요. 수많은 컵을 만드는, 컵을 장악하는 거죠. 자연에 대해서도 우린 그렇게 연구해서 과학이 하는 일이에요. 소학은요, 과학 공부예요. 여러분 살면서 과학 공부 지금 뭐 물리 공부도 하고 다 해야 되죠. 다 애학 사후소수 안에 들어갑니다. 예전 서하면은 서 안에 식물 키우는 법 한자에 보면요, 식물 키우는 법, 물건 제작하는 거 다 들어있어요. 글자. 그거 다 알아내는 거예요. 백과 공부예요. 우리 과학이라는 말 혹시 아세요? 과학이란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과학. 이게 지금 어떤 자연과학만 생각하실까 봐 과학은 백과지학이라는 뜻이에요. 백과사전 아시죠? 온갖 과목이 있죠.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과목 하나하나가 다 과학의 대상이에요. 백과지학이라고 해서 예전에 과학이라고 번역했어요. 사이언스를 중국에서 이렇게 번역할 때 이제 백과학이라고 들어요. 그래서 온갖, 백은 꼭 일백백자, 그러니까 100개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온갖 과목. 그러니까 쪼개서 한 과목 쪼갤 수 있는 모든 과목에 각각의 결이 있거든요. 그래서 백과지학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과학이라고 했습니다. 과학. 그래서 과학이라는 게 결국 철학도요, 쪼개서 공부하다 보면 분과학문이 돼버려요. 분과학문들이에요. 다 분과학. 지금 대학에서 배우는 철학은 분과학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학이 그럼 저기 철학과를 말하나 보다 하면 그게 아니에요. 여긴 진짜 철학대학이에요. 여기는 이제 이 소학 안에서 또 대학을 지금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그 안에서 학문의 또 깊이에 따라. 근데 예전 고대에 말한 대학은요, 대학을 안 하면 사람으로서 재구실을 못 한다 할 때 그때 대학은 이제 이렇게 분과에서 학에서 배웠던 보편 법칙이 아니라 이니에지의 근본 원리에서 뽑아낸 보편 법칙을 공부하는데, 그러면 보편 법칙을 공부한다고 하는데 뭐가 다를까요? 글자가 막 산으로 가는데. 모든 일에 나가서 양심에 맞게 그 일을 처리하는 그 결을 보편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편 법칙인데 저차원적인 거고 이게 고차원적인 거예요.
이게 물리적 보편 법칙이면 이건 윤리적인 보편 법칙이에요. 즉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어떻게 이니에지 입각에서 처리할까 하는 그걸 연구하는 것이 이제 대학이에요. 구분되세요? 분과학문은 개별 사물에 나아가서 거기에 공식을 찾아내는 거면 같은 형이하에서 어차피 쓰이는 공식이라 하더라도 대학에서는 이니에지의 원리에 근거해서 현실에서 이니에지에 맞게 이런 개별 사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배우는 공식이 있어요. 홍익학당은 지금 어떤 대학이죠. 여러분 아무리 지금 하버드 나오셨어도 대학 나오신 거 아닙니다. 고대의 의미에서 대학은 학당에 오셔야 지금 대학 입학하신 거예요. 학당 공부 어렵다고 막 짜증내시면 안 돼요. 하버드에서는 잘 참으셨을 거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못 참으시고 그러면 안 돼요. 하버드보단 쉬워요.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거 요구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양심을 계속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게 어렵다면 어려운데 그래서 내 양심이 자명하다고 하냐 찜찜하다고 하느냐 그것만 읽어내는 거예요. 대학은 원래 그거 하는 거예요. 경물치지는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양심의 원리가 있다는 것도 알아내고 그러니까 경물치지를 해가지고 성의 정심, 내 마음을 양심에 맞게 운용하는 법을 배우고 수신, 언행도 그렇게 하는 법을 배우고 제가, 가족 경영도 양심으로 하는 공식을 배우고 치국 평천하, 천하 경영까지도 양심으로 하는 법을 배워요. 전혀 다르죠. 소학에서 배우는, 소학의 전문가들이 실제 일상생활에서 제일 기술자들이에요. 진짜 전문가들이고 과학자들이에요. 대학 나온 사람들은 철학자들이에요. 철학자면서 그러니까 정치를 한다. 분과학문으로 정치를 공부하면요. 되게 권력의 그런 활용이나 이런 데 전문가가 됩니다. 대학을 나온 정치가는 정치를 어떻게 상생으로 이니지로 할지 그거 전문가예요. 좀 다르죠. 그래서 홍익학당에서 배출해야 될 보살과 선비, 군자는요. 모든 일을 양심으로 처리하는 전문가를 키워내자는 거예요. 그런 전문가가 학당에서 배출하고 싶은 인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도 해야죠. 여러분 삶에 필요한 컴퓨터니 뭐니 다 배워야죠. 그거는 이 소학 차원에서의 배움이에요. 대학 차원의 배움은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양심적으로 쓸 거냐를 연구하시면 대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대학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요즘 시절이 좋으니까 꼭 여기 학당에 안 나오셔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나오시면 더 좋아요. 그런데 안 나오셔도 좀 방통대가 있듯이 사이버대가 있듯이 저희 유튜브 강의를 무료로 들으시면서 일상에서 계속 육바람일 분석을 하시면 여러분 지금 사이버 대학을 다니시는 게 돼요. 그래서 일상에서 계속 작은 일도 양심으로 분석해 보라고 하는 이유가 작은 일, 개별 사물을 처리할 때도 내 양심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하나 연구하다 보면 전문가가 돼요. 양심 전문가 키워내는 과정이 대학입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소학은 일용사물지학이라고 그랬어요. 일상생활에서 쓰는 사물에 대한 학문. 대학은 철학이죠. 형이상학인데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궁리진성지학. 백과지학이 아니고요. 여기는 궁이 연구하다죠. 궁리. 로고스를 연구하고 로고스를 연구해서 그냥 밖에서 이게 궁리진성의학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일용사물학, 원리와 본성을 연구하는데요. 사물의 로고스를 탐구해서 나의 이니에지의 본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는 학문. 분명하죠. 궁리진성 안에 다 답이 들어있어요. 철학이라는 건요. 내 안에 있는 이니에지의 본성, 선한 본성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한 학문이에요. 그게 우주의 원리랑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리학이라는 거는 천지만물을 운영하는 원리나 내 본성의 원리나 뭐라고요? 우리나라 태극기, 그냥 태극일 뿐이라는 거예요. 음양의 조화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니에지도 음양오행으로 설명하고 천지만물의 변화도 음양오행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제일 신기한 게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도 우주의 창조 원리가 인간한테 양심으로 작용한다.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럼 이게 선비들이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성리학을 연구했죠. 인간의 본성이 우주의 원리다. 칸트는요, 연구하다가 어디서 이제 좀 헷갈리냐면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에서 우주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가를 연구해요. 근데 인간의 이성으로 우주의 원리의 근원을 알아내는 건, 이데아를 알아내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딱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 다음에
실천이성에서는. 그런데 인간은 또 우주의 근원 중에 너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라는 그런 도덕률에 대해서는 직관할 수 있다고 또 주장해요. 그러니까 모순에 빠지죠. 우주의 원리는 우리가 알 수 없대요. 궁리는 한계가 있대요. 진성은 가능하대요. 인간의 본성을 알 수 있대요. 그래서 그 도덕률을 제시했잖아요. 내 안에 그 도덕률과 그 별이 빛나는 그 하늘을 보면 내가 늘 가슴이 약동한다. 그러니까 뭔가 천리와 인간의 본성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되게 직관하고 있는데도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데 한계가 있고 인간의 본성을 구현하는 데는 우리가 그 우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이론을 전개해서 그 비판을 받았죠. 실천이성에서는 실천이성은 인정해주고 순수이성 비판에서는 순수이성은 한계가 있다고. 근데 이분이 약간 뭔가 제가 볼 때는 꽤 팠는데 마지막 탁 연결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조선 선비들은 애초에 궁리진성지학입니다. 이거 하나로 봐요. 우주의 천리가 나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칸트식으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도덕률이 우주의 운영 원리다라고, 우주의 이데아다라고 본 거예요. 쉽죠? 그 우리나라 선비들 대단한 거예요. 500년간 그걸 당연히 알고 살았어요. 그거를 구현하려고 하는 게 대학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현재 대학이 있냐는 거죠. 지금 대학이라는 거는 소학의 전문가 과정일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대학의 철학과의 어떤 박사님이라고 해도 소학의 전문가지 진짜 지금 궁리진성의 학을 닦아서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이 아니면 고대의 대학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까지, 형이상학까지 해야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이 형이상학은 형이상학에 대해 지식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자기 안에서 파는 공부를 하는 거죠. 로고스를 진짜 찾아내고 내 안에 있는 본성을 진짜로 남김없이, 진이라는 건 남김없이 발휘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발휘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배운 건 발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엉터리라는 남김없이 발휘하고. 이런 게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소학대학. 이번 주 토요일 날 예고편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대학 장구 서문하고 중용 장구 서문을 할 텐데 아마 대학 장구 서문 정도 하면 끝나지 싶어요. 근데 거기에 대학과 소학 얘기를 아마 할 겁니다. 제가 미리 한번 예고편으로 말씀드리고. 이런 공부를 해야 사람이. 근데 이게 일용사물지학은 눈에 보이는 사물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라 일반인도 알아먹기 쉽고 여기 달인들은 알아보기도 쉽죠. 그런데 여기 달인은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내가 참나를 모르면 상대방이 참나를 드러내도 우리가 파악이 안 됩니다.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이 학문은 금방 끊겨버립니다. 맥이. 이걸 아는 사람이 등장하면 제자들을 좀 만들어내고 퍼지다가 제자들이 감이 떨어지다 보면 공부 안 하고 지식으로 공부하면 금방 문이 닫혀버려요. 그래서 인류사에 이게 참 드러나기가 힘든. 그래서 제가 4대 성인들이 드러냈던 걸 다시 자료를 모아서 이 시대에 한번 이걸 드러내봐서 다시는 이 학문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좀 눈에 보이게 구체화시켜 보려고 양심 노트도 만들고 별짓 하고 있는. 제가 보면 웃겨요. 사서상경 지금까지 읽은 분이 한두 분이 아닌데 양심 노트 만들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맹자를 읽으면 맨 이니에지 사단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그걸 실제로 삶에 적용해서 내 본성이 이렇구나 하고 드러내려고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분은 흔치 않다. 그런 노력의 또 결과물이 남까지 도와줄 정도로 이렇게 나오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심 노트라는 거는 모든 궁리진성 학문의 제일 기본이에요. 이걸 어디서 공부하겠습니까? 경전 공부도 좋지만요. 여러분 걸 파야지 진짜 공부가 돼요. 그러니까 양심 노트가 중요한 거는 내 내면의 양심과 계속 대화할 수 있는 그 공부가 없으면 아무리 사서삼경을 다 외워도 그 남의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